여러분 반갑습니다. 정의화입니다. 오늘도 자천동에 있는 봉생기념병원의 명예원장이시고 고신대학에서 외과 교수로서 수십 년간 근무하셨던 우리 명의시죠. 직장, 대장, 취질 이쪽에 명의신데 우리 백선 선생님 모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간 내주셔서. 예. 선생님 그 책 한 100페이지 중에 보면 치질 수술 환자로서 말이죠. 암 이외의 이제 수술로 이제 그 몇 가지 예를 말씀해 놨는데 그 보니까 한 예는 뭐 복강경 수술 받고 어느 뭐 외과에서 수술 받은 아주 뭐 간단할 거다 했는데 굉장히 고생한 예도 있을 거요. 그런지 또 하나는 변실금 환자가 있어. 변실금은 뭐 우리 시중에도 아실 테고요. 그 이제 수술 후유증을 또 고생하신 그 세 가지 예를 소개를 해두었던데, 그런데 아마 특별한 뭐 그런 예라서 한 것 같은데, 선생님 그 세 가지 다 정례 소개를 하고 그 문제점을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? 예, 이게 다행히 1년에 환자들 중에서 1년에 한두 명 정도 경험하게 되니까 많지는 않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잘 필요한 경우 수술을 잘 해주셔서 큰 문제는 없는데, 대학병원에 있다 보면은 그 문제되는 경우가 이제 1년에 한두 명 정도 있는데, 지금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런 예를 들은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치질을 수술 받았을 때 대체로 가면은 치질 수술은 간단하다. 그냥 하루만 하면 집에 간다.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치질을 확대해 가지고 보여주면서 곧 터지겠다.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금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았느냐, 잘 사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.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한번. 선생님 그런 것은 악덕 의사 아닙니까? 어떻게 보세요? 제가 당한 게 아니라서. 사실 우리 의사가 예. 환자를 좀 위로하고 이건 뭐 죽을 병은 아닙니다. 이게 예. 그렇게 위험한 병은 아닌데 지금 상황은 이랬습니다. 그래서 어떤 것이 좋겠습니다. 또 어떤 건 아니면 수술까지 필요 없겠습니다. 다른 어떤 시술이라도 간단한 시술이 있습니다. 뭐 경비도 그렇게 크게 들지 않습니다. 이게 정상적인 의사 아닐까요? 그 환자한테 제일 이제 초이스를, 제일 중요한 것을 이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, 정확한 가장 양심적인 의사로서요.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경우에 보면 아까 공통적인 것이 수술을 가볍게 생각하고 아주 쉽게 생각해요. 그리고 환자는 뭐 그렇게 말씀하니까 뭐 예. 가볍게 몸을 맡긴 거죠. 예. 또 어떤 경우에 이것도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, 이 환자분 수술은 힘들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. 이런 말을 듣고도 조금 치질 수술을 한 번에 해야지 그걸 나누어서 두 번에 하겠다는 그 포괄수과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.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돈 얘기를 했는데 예. 이게 사실 치질도 마찬가지잖아요. 어느 병원은 와 우리가 치질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. 치질 전문입니다. 치질이 전문 병원이 있습니까? 치질 전문 병원이라는 그런 전문가가 없습니다. 없죠. 그냥 그러니까 외과 의사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예. 있는 게 치질이지 않습니까? 일반 외과 의사라면. 예, 맞습니다. 근데 내가 치질 전문가다. 치질 전문이라는 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. 맞습니다. 그게 결국은 우리 그 의료를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치질이 있으면 다 나한테 오라. 내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잘한다.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? 맞습니다. 그럼 그 말을 하는데 그 마음의 뒤는 뭐가 있을까요?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 쓰는지 보고 싶어요.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또 얼마나 좋게 쓰는지 그렇게 참 보고 싶은데요. 근데 이제 우리 외과 의사들이 특히 선생님 같은 이제 대선배들이 내 이놈 그러면 못 써 하는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, 선생님께서는 그 후회 없는 수술이라는 저서를 이제 자전적 에세이 같이 이제 쓰는데, 그 쓰셨다고 해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 앞으로 좀 우리 유튜브에 나오셔서 자주 좀 그래 좀 해주시고 오늘도 한마디 좀 해보시죠. 치질에 대해서. 그러니까 하고 치질을 싶은데. 아까 네. 이야기한 대로 결국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. 치질은 적당하게 많이 자르면 항문이 좁아지고
또 적게 자르면 재발할 수 있고 또 수술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이익과 손해를 따져봐야 되고 그것이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이야기한 대로 두세 군데 의견을 들어보시고 가자마자 바로 수술 받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. 그렇죠. 치질이라는 게 응급수술이 아니잖아요. 예. 저도 미국에서 그 동물 실험실에서 제가 미세혈관 공부할 때 말이죠. 그때 제가 치질이 생겼어요.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학에 신경외과로 이제 펠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동료 외과 의사들하고 이제 차 마시면서 야, 이 갑자기 내 치질이 생겼다. 어떻게 하면 좋냐? 제일 처음 하는 이야기가 하시제 베스하고요. 프레파레이션 H. 제가 처음 들었어요. 그 우리나라도 그 미국 저 프레파레이션 H가 지금 그 카피하고 나오지 않습니까? 예, 많이 학문의 좌약도 있고. 예. 그때 제가 그거를 이제 썼는데요. 그러니까 뭐 또 견딜망이 좋아졌어요. 이제 그렇듯이. 근데 아마 우리나라 들면은 지금 같으면 당장 수술하자 해서 끝나. 아, 이거 위험할 거라고. 그 아직까지 제가 수술 안 받고 잘 있거든요. 대부분이. 네. 그래서 이것은 의사들을 제가 이야기해봐야 안 된다고 봐요. 그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아니고 그 치질을 뭐 전문가다 하는 그런 의사들에게 말해봐야 이건 안 되는 거고요. 이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결국 우리 국민들이 입으로 입소문을 내어서 야, 그 봉생병원의 백승은 명예원장께서 그 치질도 명인데 그 치질은 그렇게 간단한 병도 아니고 그렇게 위험한 병도 아니고 그렇게 급하게 수술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. 그런 것들이 좀 퍼져서 좀 그렇게 이용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. 또 우리 의사도 그렇게 안 했으면 물론 좋지만 지금 저는 이제 그거는 큰 기대는 못 하겠어요. 이 세상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니까 의사장님 오염되는 것이고 오염 안 되는 의사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그것밖에는 뭐 제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선생님 그 책을 보면 결국은 그 의사가 너무 그렇게 간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환자는 간단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최소한도 두세 사람한테 들어보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정 안 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나 그 소위 말 인성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면 그러면 그런 나쁜 결과가 안 생길 것이다. 그래서 그 세 가지 예를 제가 보니까 하나는 뭐 소송도 하고 있고 제가 봐서는 그 환자로서는 굉장히 괴로웠겠던데요. 예, 굉장히 괴롭습니다. 네. 항문이 안 열린다고 이제 이야기했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럼 그런 경우에는 하나는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했다는데 항문을 밖으로 빼내준 겁니까?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 항문을 빼내면 굉장히 불편하죠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이제 항문을 빼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제 면담을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방법은 그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관장을 해가지고 하루 채 있는 걸 그냥 매일매일 저절로 그래 내려가구나. 하시는 게 당신 생활에 이런 거보다는 이 백 붙이고 여름에 덥고 하면 또 냄새 나고 굉장히 그러네. 괴롭습니다. 그거보다는 매일 관장을 해서 관장 자기 집에서 예, 집에서 물에 관장기가 있습니다. 아, 관장기 있습니까? 세트. 그 자기가 이제 항문을 예, 넣어가지고 하루에 그거를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아하, 그 다음에 당신 이 항문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이제 그렇죠. 좋은지 모른다. 그 실제로 다 열리는 건데 예, 자기 느낌은 안 열린다 이거죠. 예,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행복해져 가지고 그 음. 환자가 저만 만나면은 아이고 백 교수님 덕분에 예, 살았습니다. 그럼요. 저도 변비 때문에 고생한 적이 많은데요. 그 변비를 해결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싶습니다. 그게 우리가 보통 잘 먹고 잘 싸면 그 이제 대소연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에 아주 바로메타가 되는 것 같단 말이죠.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 의사들 참 조심해야죠. 예. 이제 제가 이제 늘 볼 때는 선생님 그 말씀대로 자기 몸에 칼 대는 거 요즘 아주 쉽게 생각하잖아요. 예, 너무 환자들도. 예, 근데 우리나라 고래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예, 그랬잖아요. 예. 그 부모한테 받았으니까 머리 털고 먹고 이제 상하지 안 깎는다고 않아요. 이제 그래서 상투를 털고 그랬는데 요즘은 더 내가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얼굴이 더 예쁜데 맞습니다. 더 자연스럽고 예. 그런데 거기다가 성형 수술 받아가지고 그 어쨌든 서울에 제가 어떤 그 텔레비전 같은 출연해가 보면
다 비슷하게 생겼어요. 맞습니다. 그 이제 드라마들을 보면 그 배우들이 특징이 없이 다 비슷하게 네, 생겨가지고 맞습니다. 전 누가 누군지 뭐 모르겠더라고요. 선생님도 그렇게 예, 느끼시죠? 저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참 이것도 문제구나. 그러니까 뭐좀 흉터가 생겼다거나 이제 무슨 정말 흉한 얼굴이거나 또는 또 암이나 병이 생겼거나 그렇지 않고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그 작품을 손을 안 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되고 나면 누구나 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제가 들어보면은 한 5,000불에서 10,000불 대 우리는 그 벌써 넘었거든요. 근데 한 5,000불, 10,000불 대가 되면 사람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되게 5,000불대로 내가 예를 들면 키르기스탄 같은 데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나 그런 데는 굉장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러거든요. 그 옛날 아테네 때도 아테네 황금기라는 시기가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 시기죠. 그때에 남자들은 막 이게 식스팩 만든다고 막 운동하고 그리고 여성들은 저 립스틱 짙게 바르고 화장 짙게 하고 그랬다는 거거든요.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2,500년 전에 아테네 때나 네. 지금 대한민국이나 그런 거예요. 근데 우리 이제 3만 불 좀 돼서 오히려 개성을 찾고 나만의 모습, 나만의 어떤 맛,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. 사실은. 오늘 뭐 다른 이야기가 많이 이제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 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치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.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유튜브를 들은 분은 이 백성은 선생님과 저의 말을 믿으시고 치질에 관해서는 함부로 그렇게 수술받는 것이 없으면 좋겠다.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발표되는 거 보면요. 치질이 급속도로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이거는 공단에서도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. 뭐 신청하면 뭐 돈 주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그 하물며 제가 지난번 들은 경우 이런 거죠. 치질이 없어도 항문이 조금 이상해서 가면 치질이 있다고 수술해야 된다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 선생님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? 예, 들어봤죠. 정말 이 치질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. 앞으로 우리 특히 부산 사랑하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전국의 국민들이 그 신체 발부 수지부모까지는 안 가더라도 몸에 칼을 대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. 그리고 급한 응급이 아닌 경우에는 충분한 한두 달 시간을 가지고 하시지 배스도 하고 또 약국에 가서 그 좌약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변비도 치료를 하고 하면서 여러 의사를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시라. 제가 그 말씀을 끝으로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예. 끝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